60세가 넘으셨는데도 매일 산책하시잖아요. 그러게 김할머니는 대체 비결이 뭘까?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옆집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대. 저번 주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75세. 많은 분들이 이 나이를 넘기지 못하고 떠나가십니다. 왜 어떤 노인분들은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75세를 넘기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75세 이전의 생을 마감하는 노인분들 중 80%가 특정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패턴들이 대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평생 담배를 피우시고 술을 즐기셨습니다.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이 일상이었죠. 난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절대 끊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74세의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얼마 못 가 돌아가셨습니다. 반면에 올해 98세이신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시고 일주일에 3번은 요가 교실에 다니십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활기차게 사시죠. 이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수명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유전자가 아닙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작은 결정들이 모여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밀들입니다. 특히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일 텐데요.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아주 흔한 습관이 수명을 최대 15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75세 이상 살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습관들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5세 이상의 삶을 결정짓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무려 67%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우울증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하버드 의대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지속적인 우울감은 뇌의 해마 부위를 실제로 축소시킨다고 합니다. 해마는 우리 기억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인데요. 이것이 손상되면 치매 위험이 3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나 오늘도 너무 우울해. 라며 혼자 방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주목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분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7년이나 짧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73세의 배우자를 여의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매일 TV만 보면서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하지만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도예 수업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마지못해 가셨는데 흙을 만지며 작품을 만들다 보니 점점 생기가 돌아오셨다고 해요. 지금은 80세가 되셨는데 직접 만드신 도자기로 전시회까지 여셨답니다. 우울증은 마치 독버섯처럼 우리의 뇌와 신체를 서서히 침식시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우울증이 또 다른 건강 문제를 불러온다는 점입니다. 우울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밥도 잘 안 먹게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움직이기도 싫어지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우리 몸은 점점 약해지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결국 작은 질병에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햇빛 쐐기입니다. 매일 아침 20분간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우울감이 크게 감소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5분만 앉아 있어도 기분이 달라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호흡 운동입니다. 하루 3번 깊은 심호흡을 10회씩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셋째, 식사 개선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견과류, 녹황색 채소를 매일 조금씩 먹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시간 정하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것,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증상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다섯째, 작은 성취감입니다. 화분 하나 키우기, 5분 산책하기 같은 아주 작은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입니다. 75세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세 번째 요인, 바로 인간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우울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밥은 혼자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지난주 복지관에서 만난 김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혼자 사시는 김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매주 2번씩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미국 브리거명 대학교의 연구진이 발표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8.2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이는 금연이나 체중 관리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대화의 질입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노인들의 뇌는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훨씬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뇌가 젊어지는 것처럼요. 나는 이제 늙어서 누가 찾아오겠어.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나랑 말하기 싫어할 거야.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83세의 이 할머니는 매주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며 웃을 때면 나도 모르게 젊어지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말씀처럼 세대 간의 소통은 노인분들의 활력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TV를 보면서 옆에 앉아 있는 것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48%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어떤 치매 예방약보다도 더 효과적인 수치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일과 중에서 다른 사람과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15세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네 번째 요인,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이 어떻게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지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인간관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매일 우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 바로 먹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밥 먹는 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일본 오키나와의 100세 이상 노인들의 식사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 끼 식사량이 우리의 80% 수준이었고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매끼니를 하라아치부라고 하여 배가 80% 정도 찼을 때 식사를 멈췄다고 해요. 아이고, 나는 입맛도 없는데 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주목해 주세요. 입맛이 없다는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한 예로 78세 정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할아버지는 평생 짜게 드시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입맛이 없으니까 더 짜게 먹게 되는데 라고 하셨죠. 결국 고혈압이 악화되어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사의 질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단백질은 적당히, 채소는 풍부하게, 그리고 과일은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분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6년이나 길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노인분들은 병원 방문 횟수도 현저히 적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져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는 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올바른 식사는 어떤 영양제보다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의 변화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식사 시간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소화력이 30% 이상 좋아진다고 합니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깨뜨리고 이는 수면의 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75세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5번째 요인, 수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몇 시간을 잠자리에서 보내시나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질 좋은 수면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식습관에 이어 이번에는 건강한 수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들기가 힘들어서 TV를 틀어놓고 자요. 낮에도 계속 졸리고 밤에는 또 잠이 안 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 수면학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수면의 질은 단순히 피로 회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이 23% 더 좋았다고 합니다. 85세의 박할머니는 50년간 새벽 4시면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일도 없는데 그냥 습관이 돼서 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런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생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수면의 시간이 아닌 수면의 질입니다. 8시간을 자도 계속 뒤척이며 자는 것과 6시간을 깊이 자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수면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깊은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인 노인들의 면역력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45% 더 높았다고 합니다. 나는 약 먹고 자야 잠이 와. 많은 어르신들이 수면제에 의존하고 계신데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취침 전 2시간 동안의 활동이 수면의 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TV나 스마트폰의 청색광은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죠. 대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낮 동안의 활동량도 밤잠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수면의 질이 현저히 개선된다고 합니다. 75세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6번째 요인,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잘못된 스트레스 해소법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스트레스냐고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심해요. 76세 김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노년기의 스트레스는 청장년기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87%가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의 역할 상실, 경제적 불안감, 자녀들과의 관계 등이 주요 스트레스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술 한 잔 마시면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화가 나면 속에 담아두는 게 좋아요. 안타깝게도 이런 방식들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79세 이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간 기능을 악화시켰고 결국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원인이 되었죠. 반면 82세 박할머니는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원예 수업에 참여하십니다. 꽃과 식물을 돌보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내 손으로 무언가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취미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가 약물이나 음주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이런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취미 활동, 명상, 산책 등 자신만의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노인들의 경우 면역력이 더 강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정기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감기와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30%더 낮았다고 합니다. 이제 7번째 요인,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의 수명을 좌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행동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놀라운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들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걷는 게 제 건강의 비결이에요. 95세 최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최할머니는 40년 넘게 이 습관을 지켜오셨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의 연구진이 발표한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습관들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3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9.3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7세 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가벼운 체조를 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꼭 15분간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십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게 내 하루의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반면에 불규칙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고 운동은 생각날 때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활 패턴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깨뜨립니다. 도쿄대학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단순히 건강만이 아니라 뇌 기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가벼운 운동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나이 들어서 뭘 그렇게 꼬박꼬박 지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은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습관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10분씩 걷기, 식사 후 잠깐 산책하기, 취침 전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같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갑니다. 8번째로는 정신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육체를 만든다는 말,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적 건강에 이어서 우리의 정신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다 보니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어요.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시는 고민입니다.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노년기의 정신 건강이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7.5년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81세 장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작은 의식이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줄인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부끄러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뇌를 젊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35%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감사하기의 효과입니다.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습관을 가진 노인들은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자원봉사, 손주 돌보기, 취미 활동 등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일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9번째로는 경제적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 건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0,000원을 아껴도 100만 원을 아껴도 늘 부족한 것 같아요. 72세 김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불안감은 많은 어르신들의 공통된 고민이죠. 서울대학교 고령화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적 걱정으로 인한 불면증, 소화불량 등이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실제 경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78세 박할머니는 적은 연금으로도 즐겁게 사시는 분입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취미를 찾았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행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 달린 것 같아요. 실제로 재정 상담 전문가들은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은 지출 관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현명한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매달 고정 지출을 30% 이상 줄인 노인들의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곧 건강 개선으로 이어졌죠.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명확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곧 건강한 노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행동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알아본 모든 내용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즉, 2달만 꾸준히 하면 그 습관이 자연스러워진다는 뜻이죠. 88세 이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달력에 체크하는 것이죠.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시작한다. 의미로 말이에요. 작은 실천이지만 이것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천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기록입니다. 매일 자신의 활동을 간단히 메모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운동한 시간, 만난 사람, 먹은 음식 등을 적어보세요. 두 번째는 작은 목표 설정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물 한 잔 더 마시기와 같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작은 성취감이 더 큰 변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세 번째는 주변 환경 정리입니다. TV 리모컨 대신 운동화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것처럼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함께하기의 힘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웠던 것도 누군가와 함께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75세 이상 살지 못하는 노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습관들과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유전자가 아닌 매일매일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선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